네, 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기초, 주식의 심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꼭 해드리고 싶었던 생각입니다. 주식에, 그러니까 종목에 연연하지 말라, 그러니까 찔딱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연을 할 경우에는 이런 성격 같은 경우 이제 주식에 맞지 않는 최악의 성격입니다. 고치던가 본인이 여기에 맞게끔 고치던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자, 주식을 매수하면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의 손절 시기를 놓치셨다면 더 빨리 올라갈 또는 재료가 임박한 주식이 나온다면 교체 매매로 탈출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 타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이제 교체 매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새로 매수한 갈아탄 주식은 매수할 때부터 목표가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는데 이 주식은 또 안전한 수익을 주거나 목표가가 높은 주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에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교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 잡은 주식에 변동성이 있다면, 변동사항이 있다면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 잘못 잡았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전에 교체하기 전에 있던 주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식을 물색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식에 연연하면 오랜 보유 필요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진다. 그리고 또 만약에 교체하려던 주식을 못 샀는데 이 주식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 상대적 박탈감에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차라리 정신건강을 위해 정리하고 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보시면 세력은 주식을 팔게도 하려 하지만 지속 보유를 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결국 고점에서 주식을 다 팔았는데 이 가격까지 빼서 여기서 다시 잡고 싶을 경우 세력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때는 주식을 보유하게 만듭니다. 다시 올라간다. 계속 아직 호재 나올 거다 하면서, 그렇지만 그러면서 계속 주가는 쭉쭉 빠지는 거죠. 요렇게 보유하게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여기서부터 뭐 앞날이 뭐 깜깜하다부터 뭐 상폐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실망 매물들을 여기서 잡는 거죠. 그래서 요 보유를 하게끔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역시도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유해서 아주 큰 손해를 보게 하는 이 구간에서 만약에 계속 연연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걸 믿고 연연했다가는 반토막이나 그 이하가 날 수도 있다는 거. 큰 손실이 오고 또 여기서 또 계속 이 횡보, 기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짧을 경우는 뭐 몇 달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재료가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면 몇 년 동안 여기서 계속 들어앉아서 자기 위로만 하는 겁니다. 자기 위로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멘탈도 나가고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호재가 없는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 뭐 1,500개인가요? 한 2,000개 중에서 우리 호재가 없는 주식은 없어요. 호재는 다 있습니다. 작은 호재, 큰 호재, 그 차이. 기간이 짧고 크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감할 때는 교체 매매나 털어서 새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손실이 난 상태에서 견디든 교체 매매를 하든 스트레스는 배가 됩니다. 단 교체 매매 성공 시 확률이 많이 성공을 한다면
주가가 상승해서 그럼 성공 시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죠. 해소. 그리고 요거 이제 그래서 평소 주가의 형성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가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고 주가 복귀를 통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복귀를 통해서요. 그래야 본인의 매매에 믿음이 생긴다. 이 본인의 매매에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겨야지 기존 거를 연연하지도 않고 교체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 종합지수가 막 한마디로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교체 매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숨어있던 지금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 하던 주식이 눌려졌다가 다시 눈치 보고 튀려는 주식 이런 주식도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그냥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는 교체 매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기가 지금 요 시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반이든 3분의 1이든 그 정도만 정리해서 본인이 이건 정말 조만간 갈 것 같다. 그러면 그걸로 갔다가 부풀려서 다시 교체 매매하기 전에 주식으로 들어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들어앉아만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머리만 썼고 진짜 아주 굉장히 최악의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제자리에 가는 거죠. 들어앉아 있으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호재들이 계속 지금 튀어나오기 때문에 계속 요즘에는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기입니다. 빠질 시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3월 6일 장마 간무 특징주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력주, 미래ING, 관련주 NK물산 있죠? 이제 한국증권의 매도 물량이 하락시 꼭 등장을 합니다. 5일선에 걸친 듯 아닌 듯 지금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양새는 이제 더 누른다. 그럼 2,300원에서 200원까지 열어야 되고요. 만약에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도지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점상도 있습니다. 점상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점상 나오면 두 방에서 세 방 정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가 고가에서 시작해서 쭉 올리면은 그날은 하락한다고 보시고 시가가 저가에서 시작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 상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대체로 이런 트릭들을 급등주들은 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원풍물산은 한 방에 기다린다. JW 신약 차트 만든다. 스케줄은 모르겠습니다. 동부스펙 5 3월 23일 상장 레이크 머티리얼즈 1대 4.58에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매출이 개시된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43%씩 성장했습니다. 조금 상장한 후에도 주가가 시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스 BNB 이 도망간 전 사장 회자 자금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D 수첩으로 악재가 해소, 지금 감사 의견 적절 시 이제 회계법인에서 요게 되면은 아마 그때 상한가가 나오지 않을까. 악재가 완전 해소되면서 그 주가도 레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공시를 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뭐 서류상 제출한 거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회계법인에서 안전하다고 탁 때려주면은 아마 상한가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회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후로 뭐 바이오로 엮을 듯 하고 가장 큰 메리트는 진짜 가격이 싸답니다. 물량, 그 대신 이제 단점은 물량이 저가 매집 시간.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대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호재가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매집만 되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펙스 BNB 사장이 82년도생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사기치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좀 회사가 뭔가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젊은 사장이 들어와서.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뭐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때 얘기했던 9개의 그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 수전택이 상한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10분 내 확인, 무증상 감염 환자까지 가능. 요런 거 이제 제대로 가면 두세 방까지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한 방 갔으니까 한 방에서 두 방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이 돼서 매출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PCL은 중증호흡기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 SV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 중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실시 환자에게 직접 투여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4월 중순까지 이거를 포트에 꼭 넣어야 됩니다. 뭐냐면 미국 암연구학회 AACR 파이프라인이 확정 발표, 그러니까 요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요거 이제 미국 3대 암학회 중 하나. 올해는 이중 테마를 주요 안건, 이중 테마 관련주 중요합니다. 이중 테마가 이제 2030년 93조 달러, 11조 원 정도로 성장, 매년 34%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하는데, 이 시세는 여기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끝납니다. 여기 되기 전에. 그러니까 4월 보름이겠죠? 4월 보름 15일 전후로 그때나 조금 더 가거나 해서 그때쯤에 시세는 끝나요. 이때는 정작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 항체 제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이제 HBL 바이오, 그 다음에 파맵신, 앱클론이 있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와 파맵신은 요번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유한양해하고 같이 합작으로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얘 시총은 9,201억, 좀 무겁습니다. 파맵신은 2,249억 플러스 1,000억의 CW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매물로. 그 다음에 엠클론은 2,659억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얘가 좋고 얘가 좋은데 이렇게 번호는 요런데 얘보다 좀 가볍습니다. 얘는 무겁죠, 시총이. 그리고 얘는 현재 나가지 않는다고 현재까지 나간다는 그런 게 없고요. 근데 뭐 하냐면 요즘에 얘한테 루머가 뭐가 있냐면 향체 발견한 한국화학연구원과 코로나 국제과제 수행 중에 그러니까 항체를 발견했대요. 코로나. 그래서 백신이 이걸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루머 때문에 지금 몇 번 이렇게 막 쭉쭉 오르고 막 그랬는데 차트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요건 루머예요. 루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AACR에 나가는 회사 중에 시총이 그래도 좀 가벼우면서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너무 큰 거는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회사 내용은 좋아도. 자, 펩트론 2,621억 시총, 기술 수출로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컴 생명과학 요거 5,234억, 요 정도까지 좀 그런 대로 할 만합니다. 요 엔지컴 생명과학은 신약물질인 EC18의 면역 항암제를 발표, 요거 기술 수출을 요번에 논의합니다. 요게 되면 얘는 이제 쭉쭉쭉 올라가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유틀렉스 4,611억,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545억. 투비소프트가 항암병원 치료제 연구 성과 발표 전임상 단계입니다. 전임상은 동물 단계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인간 상대로 1, 2, 3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투비소프트가 545억밖에 안 돼서 움직임이 제일 좋아서 오늘 13%인가 상승했어요. 얘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죠. 이런 거예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이수 웹집수 1,720억 차세대 혈액 응고제인 DALCA, 그러니까 달카 이거 임상 EB상, 그러니까 EB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무적 약물 효능과 안정성을 발표하고 인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얘도 추후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시총도 낮고
뭔가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나마 좀 괜찮은 건 이중항체 관련주들, 특히 참가하는 ABN이나 파맥신. 근데 앱클로는 참여를 아직 안 하지만 얘도 뭔가가 자꾸 좀 움직이면 얘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LG컴 생명과학, 특히 투비소프트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움직임 좋았고요. 여기다 이제 팩트론, 리플렉스, 이수 엑집스 이 정도만 우선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너무 큰 회사들, 종근당이나 이런 회사들은 좀 제외한 거고, 나중에 한번 요건 다시 정리해서 차트랑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트는 안 올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게만 알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